네, 오늘장 전략 세워보는 주도주 전략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오윤희 운용역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 오르긴 올랐는데 사실은 그렇게 체감하는 것은 좋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빼면 좀 그다지 오른 종목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수가 오르긴 올랐는데 체감하기에는 좀 힘든 지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코스피 시장은 그 기관의 매수에 및 그 삼성전자 급등 힘입어서 사흘째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960선 회복을 했고 또 이로써 1933포인트라는 든든한 지지선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시장이 되었고요. 지난 주말 미국이 그 경제 지표 호조 등으로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약보합세로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 그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도세를 보인 탓에 지수는 뭐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기관까지 매수세로 강화를 보태면서 지수가 상승 반전한 뒤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상승폭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삼성전자가 결국은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일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이 1,008억 원 순매도를 보였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56억 그리고 842억 원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409계약과 559계약 순매수를 보였고요. 개인은 3,021계약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 시장 주도 업종 자세하게 살펴보면 삼성그룹주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삼성 이슈가 요즘에 계속해서 삼성 기업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또 이건희 회장님이 그 응급치료 후에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 그룹주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3.97%로 4% 가깝게 상승을 보였고요. 삼성생명이 4%, 제일기획이 3.93%, 삼성물산이 2.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모레퍼시픽이 그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이틀 연속 그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또 시연을 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이 1.9%, ACT가 2.2%, 코스맥스가 1.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르스 바이러스 공포 확산에 동반 마스크 업종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502 8.32%, 웰크론이 3.56%, KM이 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 그 제2의 사스로 불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감염자가 사우디의 보건부가 밝힌 바로는 감염자가 3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세계보건기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3일 그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으로 마스크 업종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도 이 시간 비슷한 질문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건희 회장의 입원 그리고 좀 건강이 악화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처음에는 좀 CEO 리스크 쪽으로 해석하나 싶더니 또 한편에서는 이제 후계 구도가 좀 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의견 좀 엇갈렸거든요. 연구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거대한 기업의 그 오너고 회장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지금 현재 건강상의 문제로 영향을 아주 주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장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준다라고 보기도 힘들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라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4월 말에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계열사 지분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자 대기업들이 그동안 많이 소망을 해왔던 중간금융지주사에 관한 법률이 그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삼성생명 중심으로 금융계열사가 이미 교통정리가 한번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때 공시를 바탕으로 해서 삼성의 현금 흐름을 역추적을 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 또 발견이 되는데 당장 준비된 표를 먼저 보시게 되시면 당장 현금이 유입된 것은 플러스로 보고 또 유출된 것은 마이너스로 봐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삼성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열사에 현금이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게 되면 삼성전기는 삼성생명의 주식을 처분해서 1,193억 원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또 반대로 삼성화재에 200억의 단기보험을 가입을 하고 삼성생명에 분납이지만 총액으로 1,200억 원
퇴직연금보험에 가입을 함으로써 마이너스 207억 원이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삼성카드 지분이 또 생명에 매도를 함으로써 매도 대금이 들어오게 되면 플러스로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이 삼성전기를 제외한 삼성생명의 대주주 계열사들의 매도 대금이 그대로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삼성정밀화학은 933억 원, 그리고 제일기획은 420억 원이 그대로 쌓이게 되는데요. 금융 계열사인 카드와 화재에도 각각 711억 원과 150억 원의 현금이 계속해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중공업에서 증권으로 예탁된 900억 원까지 포함을 해서 공시를 통해서 확인된 금액만 보자면 3,637억 원이라는 현금이 삼성그룹으로 전체 그룹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아직 좀 미약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비금융 계열사에서 금융 계열사 쪽으로 돈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삼성 내부적으로는 이미 그 이건희 회장의 건강 상태라든가 또 후계 구도 그리고 자금 문제까지도 어느 정도 관리하는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그 관리의 삼성이라는 시스템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의 그 건강 문제는 삼성에서나 또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에서나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주 내에서도 약간의 옥석 가리기 내지는 좀 수혜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부각되는 기업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 삼성생명이라든지 삼성증권과 관련해서 이 삼성 자산운용 인수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도 피해주, 수혜주 약간은 좀 시간의 의견이 엇갈렸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가장 부각받는 기업 어느 쪽으로 보고 계세요? 일단 삼성에서 일단 선대를 보게 되면요. 제일모직이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이런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이건희 회장은 제일모직을 놓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언론에 밝힌 바가 있는데요. 선대 회장으로부터 연결고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드라마에 정도전이라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정통성과 정당성이 필요한데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이건희 회장에게는 정통성을 이어주는 기업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최근에 제일모직이 정리가 된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삼성 SDS가 상장을促진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볼 때 이재용 회장 앞으로 이재용 지금 현재는 부회장이지만요. 앞으로 이재용 시대가 열리게 된다면 삼성 이건희와 이재용을 이어주는 부분은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꾸준하게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재용 시대가 열림과 동시에 SDS가 상장이 논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재용 시대에는 SDS가 한 축을 이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금융계열사 쪽으로 먼저 교통정리가 끝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계열사 특히 삼성생명 쪽으로 중심으로 먼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자세하게 살펴보겠고요. 또 어제 제시해 주신 업종은 지수형 ETF였습니다. 장 초반에 시장을 주목하는 그런 구체적인 전략도 제시해 주셨는데 종목별 흐름은 어떤지 살펴주시죠. 네, 어제는 지수형 ETF를 통해서 지수를 많이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우선 지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코덱스 레버리지가 종가 기준으로 1.2%, 코덱스 인버스는 마이너스 0.57%의 수익을 보였습니다. 지수 상방을 먼저 보자고 어제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ETF를 통해서 상방을 충분히 추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 코스피가 1950포인트까지 밀렸을 때가 1차 매수 시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예상 지수 밴드인 1954포인트 하단으로 순간적으로 빠지긴 했지만 하락 변곡점에는 미치지 못했고 이후에 상승 반전하면서 9분 만에 1959포인트까지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11시에 지수가 재차 하락을 하면서 1951포인트를 재터치했었는데요. 이때가 2차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이후에 지수가 1965포인트까지 고점을 형성하면서 예상 지수 밴드 1971포인트에 근접을 했었습니다. 이때가 매도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매수 시점에 매수를 했던 분들께서는 2.1%의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겠고요. 2차 시점에는 1.5%, 종가 기준으로는 1.2%의 수익이 발생을 했었고 또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합성하신 분들께서는 평균적으로 0.6에서 0.7%의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셨다.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짧은 매매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좀 활용하시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은 어떤 업종 볼까요? 네, 오늘은 빅데이터 업종을 먼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물 인터넷에서 형성된 데이터가 정보화
자동화를 통해서 사람이 직접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빅데이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용하는 사람 중심의 사업이기 때문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겠고요. 또 아직은 사업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은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새누리당이 이제 어제 모바일 정당을 발족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선거에 한번 영향을 줄 것이다, 선거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업종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빅데이터에서 가장 관심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종목으로는 소프트센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소프트센은 그 강남 세브란스 병원과 또 HP와 이렇게 빅데이터 사업 협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매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센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 투자 전략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예상 지수 밴드로는 1959포인트에서 1977포인트를 말씀드리겠고요. 변곡점으로는 1957포인트와 1977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일은 시장 예상 밴드 내에서 상방을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스피가 1960포인트를 안착하면서 1933포인트라는 든든한 지지선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방을 한번 더 노려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새누리당이 모바일 정당을 발족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빅데이터 활용한 선거를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운영형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마토 모닝쇼 화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제시해 주셨던 빅데이터 업종에 대한 관심 가져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